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물차 댓글 소통 시간입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 댓글은요. 유가 보조금은 LPG만 나오나요? 아니면 디젤도 나오나요? 이런 댓글을 달렸습니다. 예, 영업용 차량은 LPG 차량이나 디젤 차량이나 유가 보조는 똑같이 받습니다. 네. 다만 톤수 따라 정해진 유가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용량이 틀린 거죠. 쉽게 말해서 1톤 차하고 2.5톤, 3.5톤마다 다 톤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류 양 가지고 결정하는 거지 지원은 똑같이 받습니다. 네네. 예, 예. 화물차는 LPG나 디젤이나 다 받을 수 있네요. 예, 그렇죠. 네. 용량 따라서 그 지원액만 좀 틀린 거죠. 네. 예,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좀 LPG만 나오는 줄 알고 아마 이런 댓글을 올리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화물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다 알고 있겠죠? 그렇죠. 예, 예. 네. 다음 댓글은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인터넷 광고를 보고 본인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란 넘버를 매입한다고 연락을 했더니 바쁘다고 연락을 준다더니 연락도 없네요. 중고 트럭 매매상인데 노란 넘버 번호판도 제대로 소유하지 않고 중고 트럭만 팔아먹거나 차량과 노란 넘버를 같이 판매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표님 무슨 내용으로 보이세요? 본인이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차량 연식에 맞는 번호판을 구입을 원하는데 네. 바쁘다는 관계로 연락을 안 주셔가지고 차까지 같이 붙어 있는 거를 비싼 가격에 팔려 한다는 의도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차 무조건 다 붙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연식을 따지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2020년 1월 1일 차량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네. 2019년 그 밑에 번호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 번호나 붙일 수 없으니까 우리 사장님 가지고 계신 차 연식 계산하면은 번호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으면은 다 가능하세요. 네. 예, 예. 매매상이라 하더라도 차량 연식에 따른 번호판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식대별로 다 틀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98년식 차량이 들어와서 98년식 오래된 남발 찾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예, 예. 그런 거는 딱 맞아 떨어졌지만 만약에 그런 번호판이 없으면 조금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너무나 오래된 번호판은 기다려도 쉽게 나오질 않아요. 네. 이미 너무 오래된 차량은 다 변경을 해서 신차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노후된 차량이 좀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판 구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네. 차량 매매 상사에서는 그 노란 번호판하고 차량을 같이 팔려고 많이 하나요? 일단은 붙어 있어가지고 차하고 번호판하고 붙어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팔기가 좀 수월하잖아요. 그리고 마진율이 좀 좋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시는 편이죠. 네. 예, 예. 그렇게 돼서 이런 댓글 달린 것 같네요. 예, 예. 다음 댓글은요. 집 사기 방송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방송하셨네요. 지입회사들도 약속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기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자리 소개 명목으로 낡은 차 1톤 차를 2천만 원 넘게 수수료를 속이고 가져가고 일머리도 말과 다르게 힘들어서 지속하기 어려운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서 내용은 지키며 차 가격 일자리 이런 거는 말로 속여 계약서를 쓰게 유도하니 당한 사람만 사기지 법적으로 사기가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것도 방송 부탁드립니다. 그랬는데 이게 교묘한 지입 사기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에다가 저희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차량 가치는 1,000만 원 미만 차량인데 이 사람들이 팔 때는 가격을 부풀려 가지고 일자리 포함해 가지고 4천만 원, 5천만 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그 번호도 개인 번호가 아니고 지입회사 번호를 쓰기 때문에 번호도 소유권이 본인 게 아니고 차량만 나중에 본인 소유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일거리를 주지도 않고 결국은 힘들어서 포기하게 만든다고. 포기하게 만들면은 거기에 또 이면이 있어요. 약정 기간을 설정을 해놔요. 계약 기간을 몇 년, 3년이면 3년. 그 안에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일방적인 파기로 몰아붙여갖고 거기에 따른 또 위약금을 또 물린다고. 네. 그래서 이런 지입을 알선하는 사기 업체에서는 자기네들이 빠져나갈 수 있게끔 계약서를 다 작성을 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그걸 숙지를 잘 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내가 이 차를 인수해서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가, 그걸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완제라는 금액에 속아서 가시는 분들이 거의 99%예요. 네. 예, 예. 완제 금액이 너무 크다 보면은 무조건 이건 99% 사기예요. 네. 예, 예. 이 완제라는 광고를 내는 곳이 주로 인터넷인가요? 인터넷에도 내지만은 지방 벼룩시장이나 교차로나 알림방 이런 게 많잖아요. 네네. 여기에 가장 많이 내죠. 네. 얼마 보장해서 그 광고에 나오면 그 광고에 현혹돼서 가시는 분들이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계약하시기 전에 그 계약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아니다 싶으면은 저희 같은 전문가한테 전화 주시면 우리가 바로 판단을 해드린다고. 네. 예, 예. 그러니까 지입 사기 치는 사람들은 계약서를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네요. 본인들 빠져나갈 방법은 다 강구해 놓기 때문에 이거 잘못 들어가게 되면 보상받을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전에 커피 재료 운반원하고 생닭 실어 날리는 그 두 분도 계약 기간까지 묶여가지고 결국은 두 분 다 파산 신고를 했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지입 사기 당하신 분들이 경찰에 고소를 해도 상대방이 무혐의 처리 받는 경우가 많다고 자꾸 얘기하는 게 이런 걸 갖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계약서대로 따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정말 지입 사기에 걸리지 않게 완제라는 금액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하고 계약을 하셔야 돼요. 네. 예, 예. 그 완제 용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완제란 것은 실질적으로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1톤 차로 완제 500만 원, 600만 원, 완제 돈 다 비용 재우고 500만 원, 600만 원 벌수 1톤 차 갖고 벌 수 있는 직업이 과연 몇 개나 되겠냐고요. 이런 거는 다 거짓말인데 그 금액에 현혹돼서 가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금액을 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내가 일해서 가서 낼 수 있는 금액을 생각하시라는 얘기죠. 네. 예. 완제 600거리면 혹하겠어요. 그러면요 누구나 혹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집차 들어갈 때는 항상 진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네. 그리고 계약서에 함부로 서명해서도 안 되고, 그죠? 예, 한번 서명해 버리면은, 그리고 이 실질적으로 지입사에서 사기치는 방법이 실제 가치는 1,000만 원도 안 되는 걸 일자리까지 포함시켜가지고 활부사로 진행하는데, 활부사도 정상적인 활부사가 아니고 본인들이 입맛에 맞는 활부사를 선택해가지고 활부사에서도 문제라고, 1,000만 원도 안 되면 그거 1,000만 원만 그 금액에 맞게 활부를 일으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재단 가치는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4,000만 원, 5,000만 원 활부를 일으켜서 개인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사는 사람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지입사에 돈을 줘버린다고. 네.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제 지입 사기가 발생하면은 시세 방송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화물차 댓글 소통 시간에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지입 사기 당하신 분 실제 사례를 저희가 녹취 떠놓은 게 3건이나 있는데, 네. 이분들이 동의를 안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방송을 못 해드리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분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은 그 리얼 생목소리를 그대로 당했던 과정을 그대로 오픈시킬 건데, 이분들이 동의 안 해주는 상태에서 우리가 방송을 못 해놓기 때문에 그렇죠. 녹취만 떠놓고 마는 거예요. 네. 예, 예. 그런 지입사기 당하신 분이 대표님한테 상담 전화를 오는 경우가 있죠. 많이 있죠. 한 달에도 2-3명씩 오잖아요. 네. 전에도 지입 사기 당해가지고 오신 분이 있었잖아요. 오셔가지고 그분이 저희 유튜브 상에 저희 댓글 소통을 해가지고 굉장히 설전을 벌이는데, 지입사 다 문 닫고 지입사기 다 없애야 된다는데 지입사가 다 문 닫을 수는 없다는 취지에 내가 얘기를 했더면은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분도 결국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제가 그 과정을 쭉 설명을 해드리니까 수긍하고 저희한테 개별 번호판을 사가지고 가셨잖아요. 네. 예, 예.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지입사를 얘기하는 거고, 또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지입사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요, 다 그러니까 완전히 계약하기 전에 계약을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본인 과실이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잘 숙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완제 금액에 휘둘리다 보니까 그걸 제대로 못 본 거죠. 네,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정상적인 지입사가 많으니까 그런 데 들어가셔야지, 괜히 이렇게 혹하는 마음에, 급한 마음에 또 지입 사기 치는 그런 회사에 갔다가는 진짜 인생 나락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다음 댓글은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현재 대형 화물 차주입니다. 앞으로 화물차 자율주행 운송이 시작된다면
개별 넘버비의 추세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자율주행이 시작된다면 개별 넘버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저의 짧은 생각입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화물차 자율주행이 되면 화물차 넘버값이 상승할까요? 상승은 하지 않고 지금 화물차가 자율주행이 시작된다면은 화물차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상차부터 하차까지 화물차 자율주행은 정해진 물류 창고에서 쉽게 말해서 서울에서 생산된 물건을 지방으로 물류 창고까지 배송하는 그 과정만 자율주행이 되는 거지 개개인 집까지 다 배송하는 과정은 생략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호판 값하고는 그렇게 큰 변동 차이가 없을 거예요. 네. 예. 지금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자율주행을 시험하고 있는데 그 보니까 화물차 운전석에 사람이 타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타고 작동만 안 할 뿐이지 네. 사람 타고 운행하는 건 똑같아요. 네. 어차피 안전관리자가 하나 타가지고 운행하는 게 시스템은 똑같은데 그 화물 자율주행 개념은 물류창고에서 물류창고 그걸 운송하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되면 화물차 운전은 좀 쉬워질 것 같아요. 쉬워지죠. 야간에도 자율주행에 맡겨놓은 본인이 휴식을 취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류비는 그만큼 좀 떨어지겠죠. 네. 예. 그리고 화물 기사님도 피로도가 많이 떨어질 거고 그죠? 예, 그렇죠. 예. 대표님은 이 화물차 자율주행이 언제쯤 이렇게 시행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화물차 자율주행은 택시보다는 좀 빠를 거예요. 네. 일단은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물류창고에서 물류창고 시스템으로 먼저 가기 때문에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더라도 창고에 도착해서 수작업은 그 사람이 또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창고에서 개개인한테 배송하는 것은 라스트 마일을 해가지고 적은 차들이 일일이 집 방문해서 배송하기 때문에 그건 자율이 될 수 없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자율주행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기존에 화물 하시던 분들은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당분간은 바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시범 주행 기간이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네. 이분은 아마 자율주행이 되면 운전도 편해지니까 화물차 넘버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댓글로 다신 것 같아요. 예, 그럼 그만큼 경기가 좋아지냐 좋아지지 않냐에 따라서 화물 넘버 값은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보다는 경기가 좋아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화물차 넘버 시세는 상승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 그런 거에 결정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화물차 댓글 소통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지였습니다.